지금 정성호 장관의 소위 말하면 그 옛날 검찰이랑 다른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 이미 한 달 전 발언인데 네. 그걸 갑자기 우리 유시민 작가가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정성호를 때리는 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때리는 거거든요. 우회적으로 상당히 좀 시기와 관련해서 공교롭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여러분도 저도 어떻게 어제 보셨어요?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성호 장관의 여러 가지 뭐 스타일 뭐 비판할 수 있지만 시점 유시민 이사장이 이게 그 시점 그 비판한 시점이 너무 경계로워. 늦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거의 20분 넘게 거의 독백에 가깝게 내 소신 투명하게 다 밝혔잖아. 예, 다 밝혔어요. 내가 정성호 장관의 얘기도 듣고 봉욱 수석의 얘기도 듣고 다 그러나 내 소신은 이렇지만 뭔가 보안 수사권에 대한 검토를 예외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예외도 그러나 또 남용돼서는 안 돼서 또 어떤 그렇지.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굉장히 독백에 가깝게 이제 이야기를 이미 한 상태인데 그걸 다시 유시민 이사장이 꺼내 와서 이재명은 부관 꺼내진 참시한 않았지만 거예요. 부관 참시. 정성호를 공격한다라는 건 정성호 잘라라. 왜 계속 쓰냐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근데 사실 국무회의들 어제도 유심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성호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레드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법 규정을 꼬장꼬장하게 짚어가면서 하지만 대통령은 하고 싶어하는 방향이 있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자기 비판의 의무를 다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소위 말하면 참모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인데 거기다 대고 부관 참시한 것은 좀 뭔가 때가 좀 너무- 타이밍과 네, 관련돼서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의 견해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검찰이 다 나쁘냐라고 얘기했을 때 국회에서였죠, 법사위에서 저 모욕감 느꼈어요. 근데 그건 그때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혼났잖아. 아니 정성호. 저는 네. 그리고 칼럼도 그런 칼럼 써.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고 다르지 않다. 문재인 때 검찰이나 누구나 다 똑같다. 검찰이란 조직은 늘 같다. 뭐 이런 칼럼도 쓸 정도였어요. 그러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그렇게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 합당 문제를 통해서 당이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상황. 맞아. 그래서 정청래 개냐, 친명, 이재명 개냐, 최고위원회도 완전히 반으로 쪼개진 것 같아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차원에서 유시민 작가가 대놓고 참전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또 어제 김어준 씨 표현에 의하면 최초로 여태까지 방송 출연해 주세요 해서 나왔던 사람이 내가 가야 되겠어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찬 총리 책을 팔기 위한 거라고는 얘기했지만 그건 이제 간판이고 실제로 요 국면에서 참전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은 조금 맞득치 않아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음모론에 기대고 싶진 않은데 뭔가 기획이 있는 건가? 왜 이러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눈 맑은 우리 시민들 정보량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기 때문에 웬만한 뭐 기자들, 평론가 이상으로 다들 데이터가 축적돼 있으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번 지선을 앞두고 소위 말하면 친명에 대항하는 어떤 그 틀거리, 소위 말하면 친문의 재림이라고 하는 구성이 지금 다 조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조국 대표를 사면할 것을 운동해온 바로 그 매체에서 3일 만에 월요일 날 바로 조국 장관을 모셔다가 대권을 얘기하고 그리고 정청래의 소위 말하면 자기 라인 강화. 그 결국 배후에 보면은 우리 허지영 기자도 과거에 취재를 했지만 민주연구원장도 양정철 사람이고 또 문재인 사람이고 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 어제 결정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나오셔가지고 그 완성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해찬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공공의 자산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해찬이라면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해찬을 사유화한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으로써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권 주자로 크기 위해서는 이번 합당 과정에 뭐 조국의 어떤 역할을 또 이야기합니다. 대권 주자로서. 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실
눈 맑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적자로서의 정권 재창출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미 정권 투쟁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친명 대 친문으로. 오랫동안 검찰 개혁 투쟁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네. 검찰 개혁 강경파랄까 원칙주의자 있잖아요. 저 원칙주의자예요. 저 같은 사람하고 친문 그룹하고는 좀 궤가 달라요. 그래서 그쪽엔 별로 없어요. 검찰 개혁에 아주 열심히거나 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하나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말아먹었어요. 특수부를 키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윤석열을 발탁해가지고 키웠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검수 검찰총장이라고 마지막까지 검수 안박이라는 구호는 요란했으나 실제로 손해진 거 하나도 없고요. 검찰은 훨씬 더 세졌고 자기 권력을 영속화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검사 독재 정권까지 열어제낀 거예요. 그런데 레토릭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친문하고 상관없이 검찰 개혁이란 예리한 문제를 가지고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쓰는 거예요. 보안수사권 안 된다. 근데 보안수사권 안 된다는 게 친문의 주요 의제도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네 의제도 사실 아니고 엄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세운 국민들의 그렇죠. 의제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의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명확한 라인을 밝히고 이제 수기 과정을 넘겼어. 그런데 이 대통령을 때릴 수 있는 유일한 국민적 관심사가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검찰 개혁 가지고 오히려 검찰의 피해자로서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현실 정치인 중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가장 원칙적인 사람, 제가 확인한 바 가장 치열한 사람은 김용민, 이재명 대통령 뭐 몇 사람 안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나머지 솔직히 얘기하면 용어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목만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얼마 솔직히 말하면 형사법이라든가 모르는 사람 뭐 투성이에요. 시행령이라든가 네, 사실 그럼요. 엄밀하게 그럼요. 맞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최근에도 그 특사경 문제, 특별사법 경찰관 문제로 법무부장한테 막 뭐라고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래요. 특사경이라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노동경찰 같은 거죠. 서부시청에도 있거든요. 수사 역량이 좀 모자라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건 지휘가 필요해. 저건 엉터리야 길잡이를 해줘야 돼. 그런데 지휘라는 게 힘이잖아요. 대통령은 검찰개혁에서 가장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핑계로 검찰이 힘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수사 역량이 안 되면 경찰에서도 수사 경과제라고 그래서 그 수사만 계속하는 경찰관들이 양성해 왔어요. 지난 20-30년 동안. 그럼 쌓이거든요, 역량이. 그리고 또 그렇게 전문 분야이기 키워야 때문에 네. 검찰보다 훨씬 유능해요. 아니, 그렇죠. 네. 좀 키워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도 승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행정이나 뭔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실 정치 중에서 특사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김용민, 박은정 몇 명 없어요, 하여튼.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에서 가장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보여주고 있어. 그렇죠. 그러나 수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이 선택하는 거다. 마지막 결정은 당이 국회가 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쭉 상황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애둘러 가지고 와가지고 일종의 정적을 까는 카드로 쓰고 있다. 뭐 그다음에 이해찬 부모님. 총리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돌아가신 분을 꺼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좀 그건 정말 아쉬워요. 잘못됐다. 사유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이게 모두의 이해찬인데 보좌관 꼴랑한 거 가지고 이미 돌아가셔서 말할 수 없는 분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대단히 그답지 않은 언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